예, 강남구의원 김용곤입니다. 개포 1동, 2동,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예, 구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심으로 존경하는 보건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보건소장님한테 질문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 때 질병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강남구에서 한 달에 쥐를 몇 마리 잡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쥐 잡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서제, 쥐약으로 잡고, 또 다른 하나는 쥐틀로 잡는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럼 쥐틀로 몇 마리 잡느냐? 잠깐 영상 좀 보시죠. 저 강남이라고 밑에 표지판 보이시죠? 최소한 5마리 쥐가 지금 쓰레기 봉투에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질병관리과장한테 했더니 질병관리과장이 답변하기를 쥐틀로 한 달에 4-5마리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제가 저 앞으로 쥐 좀 잡아달라는 민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상가 지역들, 술집 좀 많은 곳들, 식당 많은 곳들, 이런 곳들에서. 그리고 주택가, 그리고 좀 오래된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쥐를 구제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대답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쥐가 사실 그 번식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쥐는 불행하게도 3주면은 임신을 새로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놓을 때 6마리에서 9마리 정도의 새끼를 번식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불행하게도 강남구가 22년부터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질병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대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 트랩으로서 잡는 데는 실제 많은 쥐를 못 잡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세스코에 그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실제 별로 많이 못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약을 사용해서 이제 소위 흔히 얘기하는 쥐약이죠. 약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300가구 이상이 되는 그 주택은 그 관리 주체가 본인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은 관리할 수 없는 300세대 이하에 우리가 지금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약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300만 원 정도 써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약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현재 1년 예산을 해당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1,9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 제가 답변 받은 걸로 방금 기억하고 있어요. 1,900만 원이라 하면 1,500만 원이 세스코에 나가는 돈이고요. 그리고 제조약을 쓰는 알겠습니다. 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 정말 한 달에 쥐틀 4-5마리 잡아가지고는요, 쥐 새끼 한 마리가 낳는 숫자도 못 잡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쥐로 인한 그런 폐해는 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 굳이 따질 필요 없고요. 관련 예산 좀 많이 잡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게 좀 쥐를 잡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네, 확실히 예산도 늘리고
그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옛날하고 지금 달라진 게 그 고양이가 쥐를 잡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고양이가 전부 다 그 모든 가정에서 애완동물로 쓰면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그 이 쥐약을 쓰더라도 이 고양이가 그 쥐를 안 잡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쥐를 잡아서 질병을 예방해야 되는 건 보건소의 주 기능이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고양이는 쥐 잡는 거 저는 많이 봤고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 부서제 쓸 때 거꾸로 또 길고양이 또 죽으면 그만 오히려 거꾸로 쥐가 폭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네, 좀 합리적으로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내려가 주시고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파워포인트 떨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 최근 들어서 저희 강남구에 조성한 공용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략 보면 역사무당공원 같은 경우 보면은 주차 면수 247면수인데 조성비가 대충 283억 정도 들었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한 면 조성하는데 거의 1억 원 이상의 돈이 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예. 예, 다음 페이지. 자, 이거 그래서 제가 23년도에 야간 공용 주차 대수 늘려달라라고 5분 발언했습니다. 예, 주로 제가 집중한 거를 좀 양재천 이남 쪽으로 제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했었었는데 다음 페이지 좀 해주세요. 해서 했었고요. 예, 계속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개정 그 수정된 내용들이거든요. 해서 보면은 상당히 양재천 이남 쪽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간에 주차장을 오픈을 하면은 그러면 주택가에 야간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주택가에 사시는 해당 지역에 사는 거의 실거주민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야간에 그리고 휴일에 그분 야간 휴일 정기 주차권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보급해달라라고 해서 이 부분이 주로 양재천 이남 쪽은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양재천 이북 쪽은 이런 노력이 좀 있나요? 정확히 제가 파악을 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데 1억 원 이상의 돈이 들잖아요. 예, 예. 예, 엄청난 돈이 들고 있죠. 예, 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특히 거주민들의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거주민 주차가 100대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길거리에는 100대의 공간이 더 생기겠죠. 예, 예. 그러면은 한 200대 이상, 100대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200대, 추가 100대 바깥에 길거리에 또 생겨날 테니까 한 200대 정도가 발생을 하니까 가급적 공용 주차장에 야간 그리고 주말, 휴일 쪽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늘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양재천 그 이북으로 그런 식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주차장이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저거는 전체적인 저희 강남구의 주차 현황 상황이고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성동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저렇게 버스가 오면은 그 안에서 대기할 수 있고 그 안에 저 안에 냉난방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관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를 관제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넘겨주시고 저렇게 스마트 쉼터 형식으로 와이파이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작년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답변이 첫째가 인근
앞에 상가에서 반발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에 광고판이 들어가서 그래서 서울시인가 어디에서 거기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지금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자, 성동구에서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왜 못하나요? 우리가 성동구보다 예산이 훨씬 많은데. 예, 의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저 스마트 쉼터는 이제 서울시 네, 예산 한 페이지 올려주세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네, 제가 요청드리는 건 저렇게 관제 시스템, 그게 안에 차단돼 있고 문에 닫히잖아요. 한 페이지 더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냉난방ing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저게 우리 그 강남구에서도 약간 좀 테헤란로 이북 쪽에는 비슷한 게 몇 개 있는데 그 이하에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우리 쪽은 안 해주느냐? 하나 한 페이지 내려주시고 저 관제 시스템까지 같이 연동돼가지고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 안에서 범죄라든지 아니면 노숙자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예, 적극적으로 설치 검토하겠습니다. 예, 자리를 돌아가십시오. 예, 다음 영상 띄워주십시오. 자, 잠시만요. 복지사랑국장님 자리를 좀 와주십시오. 영상 띄워주세요. 어떻게? 많이 쉬었다니까. 예. 배가 아프고 여기 좀 잡채가 예. 이게 아무래도 그 오늘 만든 게 아니고 어제쯤 만들어서 주니까 이게 담아져 있다가 쉰 거지. 모든 게 잡채에서 예, 예. 좀이 잡채에서 좀 쉬었고 이 자체가 전부 그 맞아만 음식이 먹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런 것도 하려면 좀 제대로 뭐 노인을 주려면 조금을 먹어도 맛있게 해서 잘 먹었다 생각하지. 노인잔치가 잘 못 먹었다고 말이 나오면 그냥 이 말이야. 그렇죠. 작년도 그랬대. 집에서 먹어도 이보단 잘 먹습니다. 예, 복지과장님, 존경하는 복지과장님, 의회에서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방금 그 영상은 재작년 23년도에 어르신 잔치 때 발생했던 거죠. 강남구에서 몇 개 동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3년도하고 24년도에 집중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저 부분을 도시락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내지는 방금 저 방점은 두 개거든요. 제공된 음식이 변질됐다는 거. 두 번째, 집에서 먹는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변질된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도시락 형태로 제공이 됐죠. 지금 방금 저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못해 라는 그 부분에 대한 거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저거. 집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더 좋게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복지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안타깝게도 23년도에 이제 일부 동에서 도시락으로 경로 잔치를 하면서 제공을 했는데 자체의 부분에 약간 음식이 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또 사과를 드리고 또 이후에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개선이 됐지만 저희가 이제 그 주어진 예산에 의해서 많은 분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다 보니 충분히 맛있게 제공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10월에 다시 경로 잔치를 동별로 하게 되는데 그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서 한 끼를 드시더라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잘 구성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저게 어르신 잔치였는데 저 구룡중학교거든요. 구룡중학교에서 23년도에 한 거예요. 2층에서 하다 보니까는요. 어르신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동이 힘들어서 계단 못 올라가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잔치를 시작할 때 그게 중학교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시작할 땐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시작할 땐 또 나눠서 올라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나눠서 올라가니까 좀 어느 정도로 그렇게 접근하시고 또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거나 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죠. 끝나고 나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내려오시죠. 그때에는 걸어서 못 내려오시고 엘리베이터 작동 안 하니까 몇 사람이 저 포함해가지고 업어서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요청을 했습니다. 2층에서는 그러니까 계단이 있는 곳은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 관련 행사는 2층이나 계단이 있는 곳은 진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또 구룡중학교 2층에서 또 했습니다. 거기 개포 1동은 거기 말고는 할 데가 없나요? 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잔치에 오시는 분이 최소 300에서 5, 600 정도 분이 오시는데 지역 동마다 그런 장소를 물색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하실 만한 장소를 섭외하다 보니까 다시 또 개포일동 그러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장소를 검색을 해보고 그다음에 학교와 잘 협조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가실 때도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방점은 그겁니다. 계단이 없는 곳, 특히 어르신이랑 장애인들 관련 행사를 진행할 땐 계단이 없는 곳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면 또 안 되긴 하겠지만 하여튼 불가피하더라도 그렇게 해줄 걸 요청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그 쥐대 하는 거 있었죠? 제가 이거 가지고도 자원순환과에다가도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거를 자주 비우거나 아니면 아까 저 쓰레기 저거 상가 지역만이라도 저 아까 2개가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쥐들이 들락날락 거리고 있었죠. 저걸 만약에 하루에 한 번만 치우는 게 아니라 더 자주 치우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대응을 해야겠지만 우리 자원순환과 이쪽에서 대응을 해가지고 최소한 상가 지역만이라도 빨리 저거를 더 자주 수거를 하면은 쥐들이 먹을 게 줄어드니까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하나만 있으니까 그 위에다 그냥 엎거나 아니면 그 옆에다가 쌓아놔요. 그냥 그 버리는 사람들은 난 쓰레기 봉지에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담고 버렸으니까 나는 합법이지. 통능이 니들이 안 갖다 놨으니까 난 여기다 놓은 거야. 난 잘못 없어.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냥 내놓으세요. 당연하죠. 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2가지입니다. 최소한 상가 지역만이라도 저 쓰레기를 더 자주 치울 걸 요청드리고 둘째, 그 상가 지역만이라도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게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관련 조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의원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의원님께서 상임위 때 계속 말씀 주셨던 부분이어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쓰레기통 음식점에 배부하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그것도 의원님하고 같이 개정하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지금 강구 중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미래문화국장님 자리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영건 의원님 가급적 네. 질의를 좀 예, 짧게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40분간 법정으로 돼 있고 20분 추가로 돼 있어서 60분 내에서 그 강남구 전체에 미래문화국장님, 강남구 전체 체육 관련 종목 숫자하고 거기에 관련된 동호회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예,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 기준으로 강남구 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 체육 종목 숫자는 45개고 예. 회원 수는 15,00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파크 골프 관련된 동호인 수는 한 어느 정도 되세요? 파크 골프 동호인 수가 매월 증가하고 있고요. 네.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네. 그 예, 요 연구 예, 자료에서 말씀드렸죠. 말씀하신 숫자가
4개 클럽에 한 400여 명이었는데 네. 6월 현재 기준으로 16개 클럽에 한 820명 정도 있습니다. 예, 인원은 계속 네. 전체 동호인에 비해서는 아직 비율이 뭐 한 1,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인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건 맞네요. 그죠? 네.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아직까지 좀 많이 전체 체육 그 동호회에서는 예, 얼마 안 되는 전체 부분이고 동호인 아직까지는 15,000여 명 중에 한 5.3% 정도 네, 뭐 하여튼 예, 되고 대략 그 있고 정도로 한 석 달 만에 2배 가까이 네, 뭐 일단 증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되고 자 파크 골프 동호회에 계신 어르신들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85% 정도. 네, 85%. 주로 어르신들께서 많이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네요. 그죠?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족 파크 골프 대회를 얼마 전에 개최를 해보니까 뭐 10대부터 40대, 그러니까 50대 미만 비율이 한 20% 정도 네. 참여를 했고 기존 어르신 위주 종목에서 점점 조금 그 다양한 세대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파크 골프가 실내에서 할 수 있고 실외에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렇죠. 일반 골프도 그렇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실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탄천 파크 골프장을 우리가 운영을 해봤더니 뭐 3개월 이제 이용 못하고 또 여름에도 또 이용하는 게 이제 쉽지 않고 해서 1년에 총 쉴 수 있는 시간이 한 8개월 정도고 또 눈비 오면 또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시간도 이렇게 공이 안 보이니까 주로 뭐 주간에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그 실내 파크 골프장에 대한 수요도 많이 지금 필요한 부분인 거죠.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천 파크 골프장은 이제 작년 처음 생겨가지고 작년 겨울에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1, 2, 3개월은 네. 휴장을 했고요. 여름에는 폭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된다든지 홍수가 나든지 그럴 때 말고는 운영을 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 스크린 파크 골프장이 네. 현재 이제 우리 구에 2개소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5군데 또 복지 시설이 2군데에서 7군데 설치 예정으로 있는데 하반기에 점점 그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네. 아마 대체제는 아니고 네. 보완제로서 필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보완제로서. 예. 어찌됐건 간에 이번 추경 때에도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5군데 해가지고 4억 4천만 원 정도 돼서 뭐 현재까지 예결위까지 통과가 된 네.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전체 동호인에서는 체육 동호인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율이 좀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고 네. 또 그리고 특히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실내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의 파크 골프장이 전체적으로 몇 개 있나요?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천변이라든지 네. 그런 데를 끼고 있는 곳에 한 7군데, 8군데 정도 네, 있습니다. 저 전체적으로 서울시 제가 아는 통계로는 서울시가 구가 25개 구 중에 올해 3월 통계입니다. 3월로 22개인가 23개가 있어요. 예, 보통 서울시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구단 1개 정도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구들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뭐 도심에 있는 구들, 종로군이, 네. 중군이 이런 구들은 있을 수가 없고 네. 뭐 중랑천, 안양천, 탄천, 네.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좀 네. 많아서 숫자가 전체적으로 많을 네. 겁니다. 아니 종로에 가면 산 있는데 종로에 있는 뒤에 산 깎아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뭐 그건 제가 답변하기 좀 네. 곤란한 부분. 네, 일단 하여튼 그렇게 된 부분인 거고요. 우리 탄천 파크 골프장이 크게 27홀이죠. 네네. 네, 27홀이고 그 중에 이제 9홀은 성남시랑 좀 겹쳐져 가지고 성남 쪽에 계신 분들이랑 아마 좀 같이 이용을 하고 나머지 18홀은 저희 강남구에서 좀 독자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토지가 한계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하여튼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이 파크 골프장에 관련된 추가적인 실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내는 아까 저기 5군데 4억 4천만 원 지금 예산 통과 예결위에서 됐으니까 오늘 뭐 의결을 할 텐데, 자, 그 부분의 실외에 대한 파크 골프장 현재 강남구에서 몇 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논의 내지는 계획되고 있는 곳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곳까지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세곡체육공원, 네. 통상 돌산공원이라고 하는 세곡동 거기에 파크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루공원에 서울시 물재생과에서 파크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지 검토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잠원 한강지구에 신사 그 압구정 그 인근에 있죠. 거기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도 파크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지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데모산에도 데모산은 지금 뭐 아시는 검토하고 것처럼 있고, 우리 그렇게 공원녹지가에서 예, 검토를 하고 있고. 예, 네. 그렇게 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총 현재 4군데가 되고 있고, 돌산 그 체육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쪽 군데는 특히 데모산 쪽은 지금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지금 극심하거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그 조금 이 어르신들 층 위주로 파크 골프 인구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는 드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저는 데모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러 번 5분 발언이라든지 그쪽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표시를 했고,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잠시 후 도시환경국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자리로 좀 와주십시오. 네, 도시환경국장 김동우입니다. 네, 도시환경국장님, 국장님은 혹시 강남구에 언제 부임을 하셨나요? 네, 제가 2024년 1월 1일자로 부임해서 왔습니다. 아, 작년 1월에 오셨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뜨거운 화두로 있는 그 데모산에서 조성되는 파크 골프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파크 골프장이 처음에는 파크 골프장이 아니죠. 정확한 명칭은 데모산 힐링 숲 조성 사업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1단계, 2단계 아주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됐죠. 네, 1단계는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네, 있고요. 그렇죠. 2단계는 지금 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1단계는 저쪽 구룡터널 옆쪽에 마무리 단계로 지금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1원터널 옆에 한전변전소 뒤쪽에, 그쪽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22년도 12월 달에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당시 공원녹지과장이 주민 설명회를 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하는 거를 했었는데, 그때는 주로 지금 거기에 숲을 조성하는 거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운데 약용식물원 뭐 이 정도였어요. 작년에 24년 8월 달에 이거에 관련돼서 저기 파크 골프장을 좀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저도 그 자리를 갔었었죠. 네, 현장 답사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거의 그때 당시 그 공원녹지과장은 이 사업 진행할 수 없고,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걸 받아줄 리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여기 그때 이제 파크 골프장을 좀 추진하시는 분들 주로 어르신들이셨는데, 그분들도 이제 몇 분 오시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거 좀 당시 공원녹지과장은 이게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설사 강남구에서 해줘도 서울시에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된다라는 취지로 했었는데 그게 작년 8월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올해 1월 달에 불과 한 3, 4개월 뒤에 갑자기 파크 골프장으로 거기 대모산 힐링숲 단계 2단계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제가 예결위에서 그때 질문도 한번 했었더니 이제 그때 국장님이 뭐 10월 달부터 뭐 좀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 맞나요? 그런 바뀌게 된 경위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21년 10월부터 해서 저 용역을 22년 12월까지 했었고요. 그때 이제 그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용역이 우리 구 자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힐링 숲으로 조성하는 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24년 9월경에 이제 노인회에서 파크 골프에 대한 그 수요가 많고 요구들이 많으니 여기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10월 8일 날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얘기와 노인회의 어르신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의 그런 요구를 들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검토하게 됐던 겁니다.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혹시 설문조사 하셨나요?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떤 결과가,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5년 1월 8일 날 이제 파크 골프장을 같이 포함한 힐링숲 2단계에 대한 설계 초안을 갖고 이런 본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좀 가졌고요. 그때 한 140분 정도의 주민분들이 참석하셨고, 그때 이제 설명을만 드렸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근 단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셨는데, 한솔 아파트에서는 570세대 중에서 332세대인 58%가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DH 아너 힐스에서는 총 1320세대 중에서 705세대인 53.4%가 반대하셨고, 개포차의 프레디던스에서는 총 3,338세대 중에서 2,755세대가 반대해서 82.5%로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반대고요. 예, 반대에 반대. 대한 거잖아요. 예. 찬성에 대한 거는 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본인들이 서명을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요. 응? 불가피하게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아까 그 570세대 중에서 332세대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의견 표시했나요? 이 중에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제출을 한 걸 가지고 찬성의 비율로 잡아야지, 전체 세대 수 중에서 반대 의견을 이만큼 3,338세대 중에서 2,755세대가 반대했으니까 82만 반대한 거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런 조사를 할 때에는 지금 그 비율로 이건 저희들이 잡으려면요.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지금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신 주민들께서 제가 단지의 반대 의사를 모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반대 의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이셨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거를 주무하는 국장님께서 3,338세대 중에 2,755세대가 반대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찬성이냐 이 말이에요. 찬성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사를 반대하는 2,755명이 100%로 자기의 의견을 반대한다라고선 제출한 걸 가지고 82%만 반대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얼핏 들으면 그럼 나머지 18%는 찬성이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뭐 한소로 58%가 반대고, 그러면 얼핏 들으면 그럼 나머지 42는 찬성이네. 이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332명 이 세대가 100%로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출한 저희들이 건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고요. 저기 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예, 보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구하고 차안반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바람에 못하게 된 거죠. 저거 지금 저 화면은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제가 직접 조사한 거예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지금 2035명 제출했는데 그 사이에 또 들어와가지고 지금 2100 몇십 명 들어왔어요. 저거 내가 착각을 할까 싶어가지고 질문지에 찬성을 위로 올렸어. 반대를 밑으로 내렸다고요. 내가 혹시라도 반대를 위로 올리고 찬성을 밑으로 하면은 혹시라도 왜곡될까 싶어가지고요. 제가 찬성을 위쪽으로 올리고 반대를 밑에 질문을 해서 2035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98.5%인 2005명이 반대한다고 답변했어요. 30명이 찬성이고요. 다음 페이지. 저게 2117명, 그 잠깐 사이에 리플래시 했더니 그만큼 올라온 거예요. 여전히 반대 비율은 98.6%, 98.5에서 98.6%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연령별로 내가 지금 저거 조사한 거예요. 거기에서 연령별로 제가 다 조사했거든요. 연령으로 한정 짓는다 하더라도 60대, 70대, 80대, 90대로 한정 지어도 98.2%가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최소한의 이런 예산을 올리고 할 때는 저 정도의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하고 예산에다 반영을 해가지고 올렸어야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올려주시고 다시. 자,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산사태, 그다음에 소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건 맞고요. 그래서 아까 그 주민들께서 낸 부분도 상당 부분이 반대하시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대를 왜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그거에 대한 예, 거 좀 그 이따 부분에 질문할 대해서 제가 겁니다. 좀 좀 이따 말씀을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할 테니까 질문을 답변을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질문 안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그때 그 추가 보충해서 하시면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금 주민들이 주로 반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산사태하고 그 홍수 이걸 많이 우려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게 그 구룡마을 아시겠지만 2022년 8월에 그때 8월 8일 날 대홍수가 있었죠. 홍수가 있어가지고 물난리 나서 구룡마을에서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예. 저 거리하고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는데 저 한솔마을 아파트 저 뒤쪽 근처 제가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데하고 네. 직선 거리는 몇백 미터 거리입니다. 예. 자,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그 주민들께서나 의원님께서 산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저희 6월에 이 관련해서 설계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에 재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별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 조사나 분석 단계에 지금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안이 확정되면 저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10년 단위로 수립한 최상위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게 24년 11월 달에 수립된 서울특별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서는 사업 대상지는 토사 및 사면재 위험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나 한국도로공사, 그다음 산림청의 재위험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이 대상지를 평가를 했는데 그것 또한 위험도가 낮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요. 또 지형, 토양, 수분 정보를 분석해서 산사태 위험 지역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지하에서 공간 분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신맵이라는 건데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또한 발생 위험이 낮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낮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고 보장을 한다면 설계 과정이나 시공 과정에서 홍수는요? 홍수에 대한 거. 아니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죠. 아니 물론. 그러니까요. 산사태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현재 거고. 상태에서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들을 위험도가 낮다라고 했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낮다고 조금 전에 예, 1분 전에 뭐, 말씀하셔놓고 없다뇨. 맞습니다. 예. 예, 위험도가 낮은 거죠. 네.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의원님 추가 발언도 하시겠습니까? 예, 계속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저거 구룡마을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22년도 당시에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저기 제가 저거 구룡 중학교에서 대피소에서 내가 직접 만난 사람이 소방관이 몇 분만 늦었으면 자기 죽었을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지금 마이크 꺼진 것 같습니다. 예, 그 소방관, 응?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한테 담요도 덮여드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얼굴도 지금 한 2년 몇 개월 전에 일이지만 똑똑히 기억하는데 저기서 다시 한 페이지 올려주세요. 저거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데에다가 자, 거기 이렇게 사면이 있는데 그거 지금 계단식으로 깎아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물 흐름은 더 빨라지나요? 느려지나요? 예, 얘기를 해서 답변 드렸다시피 살인하는 경사가 있겠죠. 어느 정도 완만하냐, 급하냐 달린 거고요. 이 대상지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산이라는 게 물이 흘러내리겠죠. 당연히 경사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단을 쳐서 계단 형식으로 만들면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지체될 것이고 그러면 피해는 원래 있던 산보다는 덜 하겠죠. 집중호우에 속도는 좀 느려진다. 그렇죠. 계단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뭐 그렇게 계단으로 되면 평지에서 이렇게 물을 가두니까. 그래서 다랭이 농 그렇죠? 같은 경우도 그런 그 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를 가둬두는 자, 역할도 하는 전체 면적 이거 지금 현재 파크 골프장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돼요? 만재 그것도 모르죠. 예, 2만 5천 정도. 2만 네. 이 전체가 저 공원 전체 아니 그 저 공원 대상지 전체가 사업은 2만 5천 제곱이고요. 거기서 파크 골프를 하려고 하는 게 만 제곱인 걸로 아,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맞나요? 지금 사업 대상지는 2만 5천 제곱미터로.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전체 2만 5천 제곱 사업 중에서 대상지가 2만 5천 제곱. 예. 자, 그러면 전 만제곱으로 일단 하면은 저 다음 페이지 넘겨 보세요. 저게 다음 페이지. 저 구룡마을에 왔을 때 저 연합뉴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물이 이렇게 첨벙첨벙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아까 평지로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정체돼서 고인다 그랬잖아요. 만제곱미터에 저거 한 5cm, 10cm 돼 보이는데 5cm라고 칠게요. 5cm의 물이 만제곱미터에 있으면 물이 몇 톤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의원님 그 500톤입니다. 예, 그 계산, 그 부피 계산하기 해서 아니, 만제곱일 때 제가 미리 답변 드려서 지금 도와드린 거예요. 만제곱일 때 5cm 쌓이면은 500톤이고요. 10cm 하면은 1000톤입니다. 만제곱일 때. 2만 5천 제곱을 하면 그만큼 더 늘어나고요. 무너져 내리 그 500톤, 1000톤의 물이 누르고 있는데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의원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파크 골프장은 뭐 산에 한 경우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고 자,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저기 일반 골프장 같은 경우 대부분 산에 합니다. 근데 산에 해서 경사가 여기보다 훨씬 심한데 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산사태가 났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냥 그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사방댐이라는 배수시설을 잘 갖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 예. 강남구의 도시환경국장님이 저런 안전 불감증에 가까운 발언을 생각을 하시고 발언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운데요. 아까 분명히 위험도도 낮다라고, 위험도가 아예 제로가 아니야. 제가 이거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사에서는요, 그 인공 우주선 쏘아 올릴 때 여러 과학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안 합니다. 자, 의원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 지금 만제곱으로 했을 때 물이 500톤이 누르고 있는데 산사태 만약에 계단식으로 해가지고요 중간이나 위에 있는 거 하나가 터지면 거기에 있는 토사랑 물이 그 바로 밑 계단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2배, 그 다음부터 4배, 8배 돼가지고 터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사태에 대해서 70%는 산입니다.
내가 예, 하고 그 싶은 얘기입니다. 산에 국토의 70%가 산인데 파크 골프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때는 수요가 없었고요. 앞으로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땅이 비싸고 그렇게 활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여러 보니 가지 저희들이 그 자, 공간에다가 환경 제약이 파크골프장을 추진해 보는 거고요. 환경 제약이 있다든지 해서 그리고 이런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없는 거고 여기 지금 산에다가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제도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성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용역과 관련해서 좀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받았어요. 지금 결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결론 받았어요? 안 환경 받았어요? 영향 평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자, 됐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도 뭐 무슨 용역 뭐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 용역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상임이랑 예결위에다가 추경안으로 집어서 올려가지고 던진다는 것 자체가 의원님,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예. 말씀하세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계가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것과 함께 이제 환경 영향 평가도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설계를 확정하려고 안을 만들어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여러 차례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설계가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나 재영향 평가가 완료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그 그게 주민 설명회 때 주민들한테 딱 한 번 그 주민 설명회 하려고 하다가 못한 거 지금 아니, 그것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신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설계가 어떻게 할지가 확정이 돼야 거기에 대한 저감 방안이 나오고 네. 대책이 나오고요. 그걸 만들기 위한 게 환경 영향 평가고 그런 그래서 거는 재영향 제가 평가고 그게 하고자 돼야 하는 얘기는 그게 돼야 설계 확정이 추경의 기본 이념은 시급성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이런 기본적인 환경 영향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무슨 용역도 아직 결론도 안 난 이런 상태에서 추경의 예산부터 잡아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던지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놓고선 주민들 만나가지고 여기 구청장님이랑 우리가 구청장님이랑 도시환경국장님이랑 회의하시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거 안 한다, 안 하기로 했다라고 통보하셨죠? 네, 제가 유선으로 6월 13일 날 통보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의회 와가지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19일 날 불과 6일인가 5일 뒤에는 또 구의회 와가지고 이거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네,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지금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이런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주민 갈등이 그게 올라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는 안 하겠다 그러고 의회 와가지고 해달라 그러고 그럼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는 이거 그러면 해주면 이거 하는 걸로 예산 다 통과해가지고 이 사업 진행하면 그러면 개포동 일원동 그리고 다른 강남 주민들한테 욕먹고 아까도 안 하면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안 하면은 이거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구의회는 욕먹고 어떤 선택의 결과를 내리더라도 강남 구의회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집행부는 본인들은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해가지고 막 와 칭찬받고 저희가 가서는 저에게 해가지고 와 칭찬받고 이따가 청장님한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제가 답변 좀 네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그렇게 전화를 해서 추진하는 게 곤란하지 않겠냐고 입장을 표명했던 거는 딴 게 아니라 오늘처럼 또 예결위에서 그런 지역 주민과 노인회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온 거는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뭐 주민과 갈등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산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뭐 반대 의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반대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개포 자이 프레전스 주민들께서는 우리 집 앞에 대모산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뭔가 말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의원님. 반대하는 사람 아까 저 설문지에 조사한 의원님, 거에는 제가 좀 자이 프레지던스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알고 아노일스라든지 있습니다. 알고 8단지, 9단지 그다음에 이런 예. 본동에 계신 분들 아까 국장님 스스로도 한솔마을에서도 제출한 사람만 지금 570세대 중에서 332세대가 지금 반대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이 프레지던스 사람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포 1, 2, 3, 4동 그다음에 이런 본동 사람들이 일단 아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말씀 좀 자, 일단 시간 여유 별로 없으니까 그거 예, 간단하게 짧게 얘기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포 4단지가 이제 주로 이제 반대를 하시고 계신데 더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이유가 그 우리 집 앞에 대모산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무 많이 심어달라고 하는 게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자, 물어봤더니 일단 대다수 사람들이 나무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싫다, 오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자꾸 그러면 왜곡된 정보 제공하지 마세요.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사람들이 직접 거기 들었고요. 계신 사람들이 수천 명 중에 예. 한두 명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나무 많이 심어달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저희들이 넘겨주세요. 나무를 많이 심고요. 꽃도 심고 그리고 자, 그 저 밑에 잔디도 심을 습세권, 겁니다. 자, 예. 습세권에 대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넘겨주십시오. 앞에 숲이 있으면은 재산적 가치가 많이 올라가죠? 저희들이 나무를 안 심겠다는 게 아니고요. 산림을 그러니까 훼손하겠다는 게 앞에 아니라 습세권이 있으면은 훼손된 올라가죠. 산림을 복원하고 거기에 큰 나무와 많은 꽃들을 심어서 숲세권이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있으면은 예. 그 숲세권이 손상이 받는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거나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그 집에 임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판단을 했을 때 숲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손상을 입었다고 할 수 있죠. 뭐 글쎄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도시환경국장께서 앞에 아니 숲이 있는데 그 숲이 훼손이 되면 그 맞은편 동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제가 재산 드린 손상을 말씀은 입지 않는다고 파크 생각한다는 거에 골프장을 대해서 조성하는 게 숲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이따 구청장님한테 다시 그 부분을 질문을 할게요. 자, 일단 다른 사람도 아닌 도시환경국장이 앞에 숲이 손상이 되면 그 앞동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이 손상이 안 된다라는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 손상돼 있고요. 가보셨으니까 거기에 아실 거 계신 분들은 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무를 더 많이 심어달라라고 하고 있고요. 나무를 많이 심겠다니까요. 일단 그 나무를 많이 심으면 파크 골프장 만들지 말고 나무를 많이 심어달 더 그 자리에도 나무를 심어달라라는 게 그 사람들의 얘기고. 자, 다음으로 농약.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농약 안 칠 거라고 보셨죠? 조선잔디 심어서. 네. 제가 농약 조사해봤더니 안 칠 겁니다. 조선잔디 역시도 농약을 쳐야 되고 농약을 안 치면은 손상이 많이 일어서 많이 운영은 발생을 나서 운영구청에서 뭐 하기 때문에 네, 인건비가 농약 상당히 많이 안 추가로 쓸- 늘어나겠네요. 농약 안 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추가로 늘어나겠네.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좀 움푹움푹 패여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또랑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자 다음 페이지 계속 넘겨주세요. 자 사용 가능 시간으로 봤을 때 아까 미래문화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인 건데 일단 1년에 4개월 정도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도 거기에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공간만큼 그대로 진행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예, 알겠어요. 됐고요. 저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자 계속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자, 계속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거는 이제 22년 12월 달의 계획이죠. 예, 12월. 저거는 이제 한 페이지 올려주시고 22년 12월의 계획이고 25년 1월 달에 계획을 한 그런 부분들이시고요.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 방금 그 답변 안 하신 부분 서면으로 해달라라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청장님한테, 왜냐하면 제가 청장님한테는 꼭 질문을 제가 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잠시 시간이 남으면 제가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고 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장님. 아까 우리 도시환경국장한테도 드린 말씀인데 일단 이 내용이 중간에 계획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또 요걸 추진하시는 어르신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하셨다가 저렇게 하셨다가 그리고 또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일단 추경 예산부터 올리시고 예산에다가 편성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의원들은 심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추경 예결이 추경 기간에도 입장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거 좀 철회해달라라고도 말씀도 했고 해서 다시 의견을 취합을 해서 다시 올려달라라는 요청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청장님 입장에서는 여기 가서는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저희 가서는 이거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쪽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한테서는 환영받고 진행하는 사람들에서 또 저에게 하면 또 환영받고 그 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제가 조사한 주민들 의견이 제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98%가 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너무나도 지금 격앙되어 계십니다. 사과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힐링습 2단계 조성 공사에서 그동안 계획과 또 추진 과정에서 이런 설계 변경이라든가 주민 또 설명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추진하는 과정 중에 1차 설명회도 했었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그게 맞다 이런 그 생각은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 그 당시 보고 받을 때도 저 주민들 갈등 이렇게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주민하고 충분한 그 대화와 또 그런 그 소통을 통해서 그런 그 최소화했을 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고 그래서 아마 우선으로 이거는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는 그 결과를 갖고 또 반대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 추진회라든가 또 그 회원이라든가 또 어르신들께서도 이걸 또 적극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혼선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아무쪼록 그 강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왕에 상정을 했고 또 그 우리 위원회에서 그거를 가지고 거론하고 그럴 때 이거를 뭐 갑자기 철회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시간이 문제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기대했던 답은 유감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라는 단어였어요. 글쎄 뭐 표현 바꿀 수 유감이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 40초 남았어요. 아니 표현을 유감이나 죄송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나요? 죄송하나 다 이거는 이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유감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사항은 아니고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게 뭐 죄송하다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앞으로는 이 주민들의 갈등 또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자, 우리가 3초 다뤄서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못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자, 김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